일단 보면 이게 이제 극좌표부터 진행하게 됐는데 극좌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좌표 체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를 쓰잖아요.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제 좀 다른 좌표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표 표면상에서 이 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이제 x, y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극좌표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뭘로 표현한다는 얘기냐면 r하고 세타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r은 뭐냐면 길이, 자 그 다음에 세타는 뭐냐면 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r, 여기를 세타, 자 이렇게 둬서 이 점의 좌표를 자 우리가 이제 자 r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극좌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야 될 부분은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보다는 이제 길이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뭐냐면 그 점의 그 반대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면 이제 그 마이너스 r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어떤 성질을 좀 갖냐? 첫 번째 표현 방법이 유일하지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r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r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랑도 같을 거냐면 r, 세타 플러스 2파이랑도 같을 거예요. 점이. 그죠? 왜냐면은 이게 거리랑 세타로 이 점을 표현하는 건데 내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이 점은 똑같은 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r, 세타 플러스 2n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제 정수.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일반적으로 표현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라는 게 극좌표의 이제 어려움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r이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r, 세타가 이제 요 점이었다면 이 마이너스 r, 세타는 180도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0도 회전한 점이니까 요 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다? 180도. 자, 이제 우리가 회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저 점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필수 예제. 자,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조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그다음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요거를 조금 감을 한번 잡아보게. 해보세요. 자,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2, 4분의 파이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길이가 2이고 그 각도가 4분의 파인 점이니까 길이가 2이면서 4분의 파인 점. 요 점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찍어야 되는 부분이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 4분의 파이. 그죠?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일반적인 형태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 자 4분의 파이에 자 그냥 단순하게 2n 파이를 더해주면은 이 점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얘랑 같은 거를 자 이 마이너스를 이용하지 말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2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180만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는 자 2,4분의 파이에다가 자 파이만큼을 더하네요. 그죠? 왜냐면 자 여기가 2, 지금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인데 거기에서 파이만큼을 더해준 부분이 여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을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게 자 2,4분의 5파이잖아요. 거기에 자 2n 파이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더라. 자 얘 하나랑 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자 표현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넘어가자 이제 개념으로. 자 그래서 극좌표의 지금 일반적인 점을 자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겠나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게 그럼 이제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극좌표 개념을 정의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이제 좌표계를 변환하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데카르트 좌표계가 나왔을 때 그거를 극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 극좌표계가 나왔을 때 그걸 데카르트 좌표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자 이제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이제 x, y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이 x, y를 내가 이제 그 r하고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이 점이 지금 x, y니까 자 여기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점이 x, 요 점이 y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길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내가 이 길이를 만약에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세타라고 두면은 이 x라고 하는 애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럼 y는 뭐가 되겠어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 x, y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두면은 우리가 r과 세타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식풀이가.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좌표계는 r하고 세타가 나와 있을 때 이걸 지금 xy 좌표계로 xy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r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야, 그죠? 그러니까 이 r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r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타는 뭐냐면 탄젠트로 표현해주면 돼. x, y 관련해서는. 이게 길이가 x, 얘가 y니까 탄젠트 뭐요? 역함수, 그죠? x분의 y. 이렇게 표현해주면 세타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각, 요 각. 자 보면은 얘가 탄젠트 이제 세타인데 그거를 이제 역함수로 두면은 세타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타 범위에서 당연히 이제 x, y의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세타 값이 나올 건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극좌표계에서도 봤지만 일반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제한적이어도 요 일반적인 형태에서 다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일반 형태로 바꿔서 일반 형태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극좌표의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자 되겠다. 자, 이제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좌표계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필수 예제로.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알세타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R값, 지금 3이고, 세타 값이 지금 6분의 8이에요. 자, 그때, 자, XY 좌표계 우리가 뭔지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네, 한번 구해봅시다. 해봤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보면은 R하고 세타니까 X가 이제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그죠? 자, Y 값은 3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돼서 이 계산해주면은 이제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3 루트 3, 그죠? 자, 컴마 얘는 2분의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분의 7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R세타가 지금 6,6분의 7파이니까, 얘는 이제 XY는 자, 6 곱하기 코사인, 자,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7파이다. 자, 근데 자, 6 곱하기 자,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53.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된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직교좌표를 바꾸는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밑에는 이제 밑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직교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극좌표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거기서 오타가 하나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세타의 범위가 파이가 돼야 돼 지금. 그거만 좀 바꿔주세요. 이거만. 그 1번. 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일반각을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 세타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세타가 들어가도록 설정해줘야 돼요, 지금, 그죠? 네. 그래야 돼요.
자, 한번 할 거야? 자, 잠깐만.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일단 지금부터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좌표측에 한번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을 표현하는 아무 극좌표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지금 각도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반대쪽에 1,2라고 180도잖아요. 근데 이게 1,2는 몇 도예요? 4분의 파이예요. 맞죠? 그럼 내가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은 이게 길이가 지금 루트 2니까 루트 2,4분의 파이에 플러스 파이를 더해줘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싫고 마이너스 루트 2에 그냥 4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r은 0보다 커야 되고 세타는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2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2번은 과감하게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일반 형태를 끄집어내자. 이게 더해주면 이게 4분의 5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2n 파이를 끌고 오자. 같은 점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n이 아까 뭐라 그랬더니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왜냐면 이거 플러스로 가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5파이에서 마이너스 2파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파이.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지? 그럼 이걸 뭘로 적으면 돼요? 지금 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적어내면 답이 된다. 알겠죠? 그럼 2번 한번 해보세요. 맞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3분의 2죠. 루트 3컴마.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점의 좌표가 극좌표를 표현해주면 2,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줄 때 얘를 지금 마이너스로 취해주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뒤에?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6. 그쵸?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2이고 6분의 파이인데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1로 가려면 그냥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파이만큼을 더해줘. 파이만큼 더해주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는 그럼 거꾸로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를 더해줘도 되겠죠. 그죠? 어차피 똑같은 값이야. 근데 그게 같다 가는 거랑 보여줄게. 왜 그런지.
그럼 6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예요? 지금 파이만큼 더해줘. 근데 이게 지금 각도가 안 맞죠? 그러니까 뭐 해주자는 얘기야? 2n 파이를 더해주자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서 n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파이잖아. 결국 이게 마이너스 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파이, 이쪽이 플러스 파이니까 아무렇게나 설정한 다음에 2n 파이 붙여놓고 지금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꿀 때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꿀 때 핵심이 이 뒤에가 무조건 플러스 파이가 붙는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뒤에 플러스 파이를 무조건 더해줘야 된다. 그죠? 그거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 지금 배운 거를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극좌표에서 일단 극좌표 정의 그리고 나서 자, 극좌표의 성질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직교좌표계하고 극좌표계를 서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자, 배웠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값을 내가 맞추는 단계를 계속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좀 기본적인 자, 형태이고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이제 방정식이 나오겠죠.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극좌표를 이용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극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1차 방정, 1차 함수라든가 자, 아니면 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극좌표로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곡선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자, 직선이라고 하는 애는 자, 직선을 한번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이제 직선이에요. 직선은 일단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y는 보통 ax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근데 이걸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극좌표로 표현하면 보면은 r이라고 하는 애는 제한이 없어. 그죠? r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러면 r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면 이 각도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세타 제로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극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r, 세타 제로가 될 건데 이 여기 있는 점들이 근데 극좌표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극방정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세타가 세타 제로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이야. 왜 그러느냐? 자 생각을 해보면 이 극방정식을 자 내가 그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얘는 y가 아까 뭐였어요? r 사인 세타 그죠? a r 코사인 세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요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 나눠보면은 자 얘가 탄젠트 세타가 a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세타 값이 탄젠트 역함수 a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탄젠트 세타가 a니까 탄젠트 역함수 a는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r은 생략했어. 약분했어. 0이 아니라고 0이 아닌 점을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뭘 나타낸다 지금? 세타 제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직선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y축, x축 말고요. 그 수직인 거 말고 이렇게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지금 0이 안 되는, 그죠? 점들이 이런 직선들이잖아, 그죠? 이런 직선들을 자 세타는 세타 제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a가 이제 0이 아닐 때, 그죠? 0이 아닐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남는 직선이 이제 뭐예요? 두 가지가 남았어. 이제 이 직선 말고 남는 직선이 자 x는 뭐 a라고 하는 직선, 이제 y는 뭐 b라고 하는 직선,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보면 r 코사인 세타가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r이 지금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a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a 자 시컨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현을 봐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R이 A 시컨트 세타이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지금 x는 a라고 하는 지금 선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직선 형태가 좀 특수한 건데 이 극방정식이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R은 F 세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극방정식이야. 왜냐면 세타 값을 집어넣었을 때 R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극방정식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y는 b는 뭐겠어요? y는 b r 사인 세타가 b가 돼요. 그럼 r은 얼마? 사인 세타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b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직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 세타는 세타 제로, r은 a 시컨트 세타, r은 a 코시컨트 세타. 자 그게 뭐다? x는 a, y는 b, 그 다음에 y는 ax를 나타내는 극방정식 식이라는 얘기야. 얘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얘 직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을 한번 나올 거예요. 원. 자 도형 중에 이제 원이 있죠.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원은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뭐 이제 뭐 r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생긴 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반지름 지금 r일 때 그 r만큼 평이동한 지금 원 형태 있죠.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또 이만큼 평행이동한 r만큼 평행이동한 지금 원 있죠. 이런 두 가지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그 극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 유형 형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방정식으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원은 지금 x 플러스 y제곱의 r제곱 말고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의 r제곱 이렇게 세 개의 표현 방법을 한번 배우자는 얘기야.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1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극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x, y는 이제 뭘 집어넣는다? x에다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중요한 게 이 얘네들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형태가 여기서 지금 봐보면 거기가 지금 여기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r하고 지금 얘네들을 지금 구분 짓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변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그 어떤 숫자급일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이제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반지름이 지금 r이라고 하면 이 r의 형태에 나오는 원 형태가 지금 얘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r제곱이 나와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은 그죠?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고정된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걸 만약에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고정된 값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이거를 지금 변수로 두냐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극방정식은 어쨌든 r이 f 세타잖아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값이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a라고 하는 애는 고정된 지금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r은 이 극좌표를 표현하기 위한 r값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얘를 r로 두지 않고 어떤 고정된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그 r값이 얼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일반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두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r제곱이 a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풀어주면 R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그럼 이게 지금 극방정식이 지금 R은 A랑 R은 지금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세타가 있어요, 없어요? 세타가 없다는 얘기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타 값이 영향을 안 받는다. R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0부터 n파이 아무 값이나 들어와도 R 값이 계속 얼마이다? A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R 값이 A니까 무슨 말이냐면 R 값이 A라는 얘기는 단지름이 A인 어떤 그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타에 관련없이 계속 A니까 0부터 2파이를 그렸을 때 이런 원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세타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 이게 반대 방향인데 이게 0부터 뭐 2파이까지만 그려줘도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원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구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둘 다 같은 원을 의미한다. 그죠? 같은 원이다. 그래서 세타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R값은 계속 A다라고 생각해서 저 원 형태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분을 그럼 이제 짓기 위해서 자 얘네들이 지금 범위를 지금 A로 고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네들도 왜냐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R하고 A는 지금 그러니까 R이 뭐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른 변수로 해줘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자 2번을 한번 봐보면 자 여기다가 이제 R 코사인 세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A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A제곱. 그죠?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A제곱 있고요. 그럼 이게 A제곱 있으니까 날아가면 0이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R제곱 마이너스 2AR 코사인 세타가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좀 R로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R이 0이거나 R이 2A 코사인 세타 형태이다. 근데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세타가 그 아무 값일 때 R 값에서 0이다? 그럼 그건 그냥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원점. 그죠? 근데 원점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그 방정식, 극방적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그 극적도 표현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분의 A로 하면은 이제 2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을 내가 극방정식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자, R이 2A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세타인데 0 집어넣어봐요. 그거 얼마예요? 여기 1이지. 그러니까 2A가 앞에 있으니까 2A가 된다 그래. 그럼 어디에 찍힌다? 세타 0일 때? 2A에 찍힌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점점 내려와. 그럼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얼마가 돼요? R값이? 0이 되죠. 여기 찍힌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세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점의 값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타라고 하는 직선에 선생님이 이 점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찍어서 2분의 파이에서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세타 값에 해당하는 그 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음수가 돼. 그럼 R 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180도 회전한 점에 찍힌다.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원래는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게 음수이다 보니까 반대쪽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쪽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한 이쯤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찍히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값이 0이 됐다가 지금 점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점점 늘어나서 자
이제 그 뭐야 이쯤에 왔었을 때는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점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가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 극방정식의 형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거기 나와 있는 자 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얘. 자 요거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거 한번 극방정식으로 표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 식을요? 요 식을. 그리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입니다. 됐어요. 자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보면은 자 똑같이 집어 넣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R 제곱이 얼마가 됐어요? 왼쪽 마이너스 2R 사인 세타가 0이다. 그러니까 R 값이 얼마? 2R 그죠? 여기서 봐보면은 A 그쵸? 2 사인 세타가 나왔겠죠. 아 A 없어. 어디 갔냐? A 제곱이 R 제곱 여기 A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2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네. 그럼 얘를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처음에 세타가 0일 때는
0 찍혀요. 자 그럼 4분의 파일 때는 투성으로 돼요. 4분의 파일 때는 얘가 이제 그 뭐야 2분의 루트니까 루트 2a 그죠? 루트 2a 한 이쪽에 지금 찍힐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2a 이렇게 지금 찍힐 거니까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세타 값이 가면서 세타 값이 올라가면서 점을 자, 이렇게 이 R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서 이런 원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극좌표계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걸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미리 좀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필수예제 1번만 자,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번만 자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아래 함수 극방정식으로 표현하시는 방법. 만약 1번을 답 적을 때 R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냥 R은 1로 적어도 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됐어요? 다 나왔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해 잘 된 거지,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좀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그 뭐를 더 배워야 되냐면 지금 그 위에 있는 아까 직선하고 원 빼고 신장형, 뭐 리마선, 장미선, 연주형 요 형태를 좀 배워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극좌표에서만 그릴 수 있는 데카르트 수표계에서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 표현을 하고 자 이제 성질들이 뭐가 있는지 자 한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알겠죠? 원래 이론부터 나가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은 좀 일단 이거 나가고 나서 앞에 거 다시 나갈게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뭐 피터 정리도 안 배우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상관은 없어서 이 극좌표계는 또 다른 추가 개념이야. 그 다른 개념이라서 그 앞에 개념하고는 그래서 뭐 진도상은 뭐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제 자 장미절인데 모양이 이제 형태가 조금 이제 그 꽃잎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장미선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R은 A 코사인 K 세타 그리고 R은 A 사인 K 세타 형태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K가 1이면 아까 배웠던 걸로 뭐예요? K가 1이면 K가 1이면 그럼 R은 A 코사인 세타 K가 1이면 R은 A 사인 세타 그럼 뭐야 이거? 1이면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K가 1이 아니겠죠, 그죠? 이번 그래서 1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를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줄게. 필수 예제를 풀면서 성질들을 이해해야 돼서 자 R은 자 그 밑에 있는 1번 문제 사인 2세타 자 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사인 2세타의 주기가 필요해요. 그럼 사인 2세타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 주기가 파이 파이 맞죠? 예. 이게 커지면 주기는 짧아져. 이게 왜냐면 2파이분의 나누기 2니까 그죠? 그럼 파이니까 2파이까지가 주기가 몇 개가 나온다? 2개 이렇게 나와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그 이제 그래프상으로 그려줘야 돼요. 데카르트 좌표기 우리가 알사인 스펙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릴 때는 뭘 해주면 좋냐면 특수각의 형태를 빠르게 값을 딱 정해주는 게 좋아. 그리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얼마였죠? 원래 2분의 파인데 그 절반 했으니까 그쵸 4분의 파이. 여기는요? 2분의 그럼 얘가 한 칸이 4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여기 파이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자 0일 때는 세타가 0일 때는 얘는 R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럼 4분의 파이로 넘어볼게요. 4분의 파이로. 자 얘가 세타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직선이야.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 값이 4분의 파이에서 집어넣으면 이 R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럼 2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여기 들어가면 R값이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왜냐면 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세타 값이 한 요 정도 됐을 때 요 점이 지나갈 거예요. 세타 값이 4분의 파이 정도 됐을 때 여기 찍힐 거고 4분의 파이보다 좀 더 그 이제 큰 값일 때는 좀 작은 범위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범위에 찍힐 거고 그 다음 세타가 0일 때는 0이 찍힐 거고 이게 왜 그러니까? 왜니까? 대칭 형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긴 형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파이에서 이제 4분의 파이로 넘어가는 이 범위에서는 지금 R값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로 넘어가는 범위에서 지금 세타 R값이 여기에서 지금 R값이 얼마냐면 음수잖아요. R이 음수이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4분의 3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2분의 파이 플러스 45도니까. 근데 여기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어디 점이 찍힌다? 반대쪽에 점이 찍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점이 찍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서 2분의 파이 다 됐다가 원래는 이쪽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반대쪽에 점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반대쪽에 점이 점점 찍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럼 4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 그려줘야 되는데 음수니까 이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 느낌 와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가 지금 파이예요. 그죠? 자, 그래서 파이부터 2파이. 자, 한번 볼게요. 파이부터 2파이. 자, 마찬가지야. 파이부터 2파이는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각도가? 4분의 그쵸? 그니까 2분의 3파이 맞나?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맞죠? 오케이. 자, 2분의 3파이고 한 칸당이 4분의 파이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자,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그림이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점이 얼마가 된다? 함수값이 1이 될 거니까 R값이 1이 될 거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분의 3파이는 여기잖아요? 2분의 3파이에서 0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음수니까 반대쪽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다? 장미형이라는 얘기예요. R은 사인 2세타의 그림 형태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성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성질은 자, 이번에는 그 2번 문제에 2 코사인 3세타라는 걸 그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 자, 그럼 2 코사인 3세타는 자, 그림 그리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3세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3세타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게 3세타니까 주기가 2분의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죠.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세 개 주기가. 그러면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기가 지금 세 개 주기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처음에는 얼마예요? 0일 때? 1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점을 찍힐 거냐면 이쪽에.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값이 R값이 2니까 2가 점을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2인 점을 찍힐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얼마여야 되냐면 2분의 파이인 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배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점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범위는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6분의 파이면 각도상으로 어떻게 돼요? 각도상으로 6분의 파이니까 30도니까 요 정도 될 거야. 그죠? 근데 6분의 파이에서 얼마이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림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 전에 있는 애들서부터 점점 이 R값이 이 R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얼마? 한 칸이 지금 6분의 80이니까 3분의 3분의 파이. 그죠? 네. 3분의 파인 지점이 60도잖아요. 근데 60도에서는 그림이 이쪽에 그려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0도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세타가 지금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인데 여기에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범위는. 그치? 어디에 그려져요? 그 반대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점이 그럼 어디 찍혀야 되냐면 자 3분의 파인 지점에서 지금 1이니까 요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죠?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여기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3분의 파이서부터 자 요점까지니까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얘가 얼마냐면은 이제 90도죠? 그냥 90도. 그러니까 90도인 지점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90도인데 어쨌든 음수 지점에서 계속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반대쪽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요 범위가 지금 이렇게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비슷하겠죠? 그죠? 비슷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은 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인 상황이니까 자 2분의 파이에서 끝났고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자 점이 자 요런 식으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지점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 점이니까 요런 식으로 갈 거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그림이 잘못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거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자 그림이 이렇게 내려올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그린 거고요. 자, 반대쪽으로 그리면은 자, 이쪽에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파이가 될 거잖아요. 이쪽이.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였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이고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제 얼마야? 6분의 파이 더해주는 거니까 파이가 돼요. 그죠? 파인 지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겠죠? 그럼 파인 지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에서 지금 자, 요 형태의 꽃잎 모양이 자, 3개가 완성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요 범위까지의 범위인데 보면은 얘는 얘와 마이너스 뭐 차이거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면은 얘는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파이를 기준으로. 근데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파이인데 파이를 기준으로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다 보니까 반대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파인 지점인데 마이너스 R 값이 마이너스 5니까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는 얘 여기하고 그림이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 파이를 기점으로 이 범위는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려진다는 얘기야. 똑같은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려진다. 그러니까 연필로 따지면 얘를 이렇게 한 번 그렸잖아요. 한 번 더 그리는 거야. 이 파이서부터 이 파이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파이가 반대쪽인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 5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그려봤는데 R은 사인 2세타하고 지금 R은 2 코사인 3세타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려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명칭을 하나 붙일 건데 자, 요게 지금 뭐냐면 꽃잎이겠어요. 요 이제 꽃잎. 자, 그래서 이 꽃잎 개수를 지금 봐보면 이 꽃잎 개수가 지금 얘는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4개죠. 얘는요? 3개죠. 자, 그게 얘의 결정이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K 값이 짝수이면은 이 200의 수가 몇 개?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 K.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K가 홀수일 때는 그냥 K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홀수인 순간부터 파이에서 그림이 끝나서 그래. 파이에서 절반만의 그림이 끝나서 이게 그 뒤에 그거랑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 꽃잎의 개수가 그냥 이 개수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짝수일 때는 파이에서 그림이 안 끝나요. 왜냐면 파이에서 그림이 형태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파이에서 똑같죠. 그러면은 이 둘은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얘랑 왜냐면 이게 파이가 지금 요쪽에 파이에서 양수란 얘기는 이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이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다른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려져서 2배가 나오는 거고 이게 홀수일 때는 파이에서 그림이 끝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이제 세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자, 요게 자, 첫 번째 성질이야. 그래서 꽃잎의 개수가 K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2K, 이게 K게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다음에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지점을 봉우리라고 해요. 이 끝점. 자, 얘는 지금 개수가 지금 4개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각도가 몇 도야? 360도야. 그럼 360도는 2파이잖아. 그럼 2파이를 지금 뭘로 나누면? 봉우리 수가 몇 개니까? 이 꽃잎의 개수만큼 나올 거니까 4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봉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봉우리당 각도가 지금 90도라는 얘기인 거야. 2분의 파이. 봉우리가 간격이 90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거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렸지만 이 봉우리의 간격만 알면 사실 그림은 바로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90도래. 근데 90도인데 자, 봉우리 하나만 그려. 자, 이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봉우리가 4개 있대. 그러면 90도 간격이니까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봉우리 수를 이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요? 봉우리가 간격이 얼마야? 2파이를 뭘로 나누죠? 꽃잎 개수? 3으로. 그래서 3분의 2파이, 120도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얘네들 봉우리가 간격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지. 이 각도가 지금 120도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봉우리가 간격이 그림을 그리는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주기. 자, 주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K분의 2파이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꽃잎의 넓이는
지금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극좌표의 넓이를 배울 때 유도를 해줄 건데, 근데 유도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그냥 외워두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꽃잎의 넓이니까 꽃잎의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잎의 넓이가 지금 4K분의 파이 A 제곱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외워둡시다. 그다음 5번은 뭐 이제 A 코사인 K는 이제 X축 대칭이고 얘는 2분의 파이축 대칭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그냥 바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5번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아까 6번 말했던 것처럼 K가 짝수일 때 자, 2파이에서 모든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두 배가 생기는 거고 홀수일 때에는 자, 파이에서 모든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이제 K개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3번, 4번을 한번 그려주세요. 3번, 4번.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뭐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주기도 주기지만 이 그쵸, 각도. 그러니까 이게 봉우리 간의 각도를 파악을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 각도대로만 개수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3번, 4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3번. 한번 더. 생각을 천천히 해보고. 어차피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그리고 4번만 4번? 그 3번은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번을 하고 3.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일단 처음에는 일단은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R은 지금 코사인 지금 5세트잖아요. 그죠? 그럼 봉우리겠어. 일단 얘는 꽃잎이겠어 몇 개? 5. 5개. 그러면 얘는 그 꽃잎당 지금 간격이 5분의 2파이씩 나온 거라는 얘기.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건 몇 도예요, 도가? 옆에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36
곱하기 2니까 72도씩. 그죠? 그럼 72도씩이면은 근데 문제는 72도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는 봉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0에서 지금 이제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간격으로 봤을 때 하나를 이제 그려줘야 되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얘가 지금 세타가 지금 2파이분의 자 5인 지점에서 5인 지점이 아니라 그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얼마야? 10분의 파이. 그죠? 10분의 파이에서 0이 되잖아. 그럼 10분의 파이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8도인가? 그죠? 아니죠. 18도 맞죠? 그러니까 18도인 지점에서 0이 되니까 그림 하나가 봉우리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좀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제 작은 거야.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72도씩 72도. 그죠? 요 각을 지금 72도라고 하면 여기에 봉우리가 하나 생길 거고 하나. 그죠? 또 이 72도에서 72도는 144도. 144도니까 한 이쯤에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고. 그죠? 또 144도에서 또 72도 더해주면 얼마야? 220몇 도죠. 그죠? 220몇 도니까 또 여기에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고. 그죠? 마지막으로 이쪽에 220에서 또 70도 주면 한 300도. 그죠? 300도니까 한 요쯤이겠네. 그죠? 한 이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다섯 개 생긴다. 어떻게 그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가 극방정식의 그림 형태를 보고 다음 중 자, 극방정식의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릴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마자 내가 판단을 하려면 빠르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극방정식의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빨리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이어서 나갈게요. 어차피 관련된 문제는 그 이제 점차 이제 풀게 될 거라서 일단 그거에 맞게 이제 풀면 되고 지금은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알겠죠? 개념 그거니까.